보잘것없는 제가 문재인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돼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내놓은 대책들이 그대로 많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맞게 변화를 시키고 변경을 해야 됩니다. 네,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기보다는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책은 대체로 다 아는 것들입니다. 그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서 어떻게 배합할 것이냐의 문제겠지요. 적폐청산이라 그래서 과거를 아무거나 들쑤셔 가지고 문제를 만들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위법이 드러났는데도 그것을 모른 척 덮어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일일 것이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참 무거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적폐청산이 또 다른 적폐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저희들 늘 명심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경자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리께서도 국정원의 전형적인 보고 형태 그대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국정원의 인건비와 특수활동비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단일 항목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기재부에서도 이것을 컨트롤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정원 예산은 그 어느 누구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들여다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국회에서조차 이 국정원 예산에 관해서는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국정원의 자체 감사에 이것을 맡기고 있는데 이것은 고양이한테 생선 갖다 주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여기에 관한 개선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개선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 국정원장의 댓글 관여 이것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수사 의뢰를 건의한 것도 국정원 개혁위원회입니다만은 아까 특수활동비 예산의 불투명성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특수성, 정보기관의 특수성도 감안하고 외국의 사례에도 비춰보면서 그러나 최대한 공개될 수 있고 감시될 수 있고 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포함해서 국정원 개혁 과제에 넣어서 보고 싶습니다. 국정원에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탁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고요. 제가 말은 부탁이지만 제가 그냥 무슨 지시라든가 훈시라든가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국정원이 지시한다고 해서 고쳐질 그런 조직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국정원 쉽게 보진 예산 않는데요.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총리도 너무 쉽게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원이. 네. 국정원이 제가 말은 부탁이지만 제가 그냥 무슨 지시라든가 훈시라든가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총리도 너무 쉽게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원이. 네. 유영진 식약처장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쉬움이 꽤 많습니다. 네, 이분이 끝이 없어요. 계속. 오늘도 뉴스에 나왔잖아요. 7월 임명 이후 몇 달간 국가적 보건위생 위기를 몇 차례 겪으면서 공직자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못난 모습은 다 보여주었다고 생각됩니다. PPT 보시고요. 살충제 달걀 사태 때는 대통령조차도 직접 사과하는 상황에서 자기 잘못은 직원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을 극치로 보여줬고 자신과 부인의 약국 운영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휴가지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공사를 구분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임기 첫날부터 휴가계를 제출하는가 하면 업무 파악이 한창이어야 할 임기 초반에 휴가를 떠나고 결국 살충제 달걀 사태 당시 초기 판단 미스로 국민들께 큰 혼란과 잘못된 정보를 알리는 큰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총리의 질책을 짜증냈다고 하고 모든 것을 언론 탓으로 돌리는 등 공직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이 입증이 여러 번 되었습니다. 식약처장은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 모두의 먹거리와 의약품의 총책임자입니다. 먹거리든 생활 환경에 대한 국민 우려가 날로 커지고 식품 위생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종합 대책이 수립돼야 할 이 시기에 유영진 처장이 이런 중책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제가 국회 예결위원회에서도 한번 의원님들 추궁에 이렇게 답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적정 시점까지 업무를 최대한 빨리 장악해 주기를 기다리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주시하고 있고요. 단지 이분이 자유인으로 살아온 기간이 매우 길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 훌륭한 후보를 찾지 않으셨나요? 지금도 찾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본인이 네. 업무를 파악하는 것을 예비 후보로 들어요. 기다리고 네.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GMO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노벨상 수상자인 리차드 로버츠 교수는 지난 7일 과학기술 한림원 행사에서 GMO를 악마화하지 마라. 반 GMO 캠페인이야말로 반인륜 범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노벨상 수상자 111명의 서명을 받아서 GMO 반대 중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그린피스에 제출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까지 GMO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명확한 연구 결과나 사례는 단 한 건도 확인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은 최고 수준의 과학을 믿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일반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답 고맙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네, 아직 안 끝났는데요. 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네, 제가 농촌진흥청은 빨리 GM 작물 싶은데. 개발과 관련하여 지난 9월 1일 시민사회단체와 협약을 맺었는데 지금 총리께서는 스스로 책임 총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시네요. 책임 총리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건 일반적인 개념보다는 이 시점에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그리고 대통령께서 저한테 주문하신 것은 일상적 국정은 총리가 최종적인 책임자라고 생각하고 임해달라. 이것이 책임 총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우리 국민이 우리 총리께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언론도 많이 아시고 정치도 아시고 또 지방자치도 많이 아시고. 그런데 바른 말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청와대에다가 왜 바른 말 못 하세요? 국민의 소리를 듣고 종합적으로 총괄하시는 게 국무총리 아닌가요? 근데 바른 말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청와대 눈치를 이렇게 보세요? 예,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하고 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맞다 이렇게만 계속 하면 그것도 우스울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하고 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맞다 이렇게만 계속 하면 그것도 우스울 것 아닙니까? 우리 지금의 정부 여당이 가짜 광우병을 가지고 촛불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 때 또 매국노라고 했고, 또 지금의 여당이 이완용 당시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 여당의 총리로서 우리 국민과 지금 야당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 생각 어떻습니까? 네, 어느 경우에나요, 국정이라든가 또는 뭐에 대해서건 간에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상대에게도 충정이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리께서 네. 지금의 여당이 촛불 가지고 정권 잡았잖아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국민에게 사과해야 되잖아요. 가짜로다가 촛불을 했으니까 저는 그 얘기를 국민에게 사과해라 이거예요.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예? 하는 겁니다. 제가 총리?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당도 과거에 도에 지나친 그런 공세를 했다는 것은 잘못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만은 저 개인의 문제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네, 그러시고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요. 네. 또 제가 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그게 정답인가 보다 할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은 대체로 산업의 진흥과 안전 규제는 이렇게 분립시키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은 농림부에서 하고 네. 안전 관련 식약처가 해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네. 이게 부모가 자식을 감시 감독 못 하는 겁니다. 네. 선생님이 하는 거죠. 네, 그 그런데 선생님 식약처 아닙니까? 네, 그런데 식약처가 유해 관리와 유해 정보 시스템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처럼 외국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안전하게 된 거죠. 총리께서 정확한 가르마를 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그렇게 물증하게 하시면 안 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처럼 축산물의 생산까지는 농식품부가 하고 가공 유통은 식약처가 맡고 하는 이것도
국회에서 만들어 주신 그 업무 분할 체계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는 판단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것을 뒤집으려 그러면 또 그거보다 식약청이 식약처로 가면서 식약청이 권한을 줬어요. 그런데 그걸 위탁을 한 거죠. 네. 위탁했는데 농림부 권한이 강화되니까 식약처를 아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걸 제자리로 하지 않으면 이 시스템은 안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전 의원님의 의견도 무겁게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그 시민단체가 직무유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지난 정부의 농림부 장관, 지난 정부의 식약처장 고발한 거 알고 계십니까? 어떤 일이었죠? 지난 정부의 농림부 장관과 식약처장을 다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왜 고발했다고 생각합니까? 네네. 어떤 분들이었던가는 어렴풋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는 물론 현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현 식약처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옳다고 보십니까? 네. 예, 업무 파악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굉장히, 지금처럼 축산물의 생산까지는 농식품부가 하고 가공 유통은 식약처가 맡고 하는 이것도 국회에서 만들어 주신 그 업무 분할 네, 아직 체계입니다. 안 끝났는데, 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네, 제가 농촌진흥청은 빨리 들어가고 지은 싶은 작물 거예요. 개발과 관련하여 지난 9월 1일 시민사회단체와 협약을 맺었는데 보십니까? 뉴스도 좀 보십시오. 그래야 세상 돌아가고 우리 문정권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고를 알 수 있는 네, 것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말씀을 자, 드리자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네, 민노총 산하에 네. 언론 노조가 장악하는 방송, 그리고 현 사장이 운영하는, 꾸려가는 방송, 어느 게 더 객관적이겠습니까? 꽤 오래전부터 좀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최근에 있습니다. MBC, KBS 불공정 보도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보도입니까? KBS나 MBC에서 불공정한 보도를 한 걸 혹시 기억나시거나 본 게 있습니까? 잘 안 봅니다. 네. 잘 안 봅니다. 네. 아니, 제 말씀에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제 말씀에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객관적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한미 동맹 관계는, 신뢰 관계는 금이 갈 대로 간 이후에 울매 겨자 먹기 식으로 그것도 임시 배치하는 거 가지고 더 이상 국가는 안보 운운하지 마세요. 그 양심이 있다면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대화 구걸하는 거지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미국에게는 척지고 중국에게는 발길 차이고 북한에게는 무시당하고 결국 왕따 신세만 자초한 거 아닙니까? 저는 김성태 잠깐만 의원님. 이야기 들어보세요. 네, 전략적 왕따가 문재인 정권 안보 전략인지 이제 답변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네.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총리, 내년 예산의 복지 예산은 12.9% 늘어난 반면 국방 예산은 전체 예산의 평균 증가율 7.1%보다 낮은 6.9%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안보 경시의 현주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북핵 위기 대처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충분히 지적을 달게 수용합니다만,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의 국방비 증가율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수십 조씩이나 퍼붓고 있는 복지 예산을 늘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 예산을 늘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 예산도 필요한 건 늘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복지 예산 늘어난 것은 대부분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들이 공통으로 공약했던 사항들이 먼저 이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총리 들어가십시오. 전술핵 재배치,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쪽 저쪽 가서 지금 전술핵 재배치할 수 있다, 할 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정부 내 협의가 된 겁니까? 네, 협의되지 않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장관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모든 가능한 옵션들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했고요. 정부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 협의된 거 아닌데 국방장관이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전술핵 재배치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방장관으로서 국회에서 의원들의 무서운 질의를 받다 보면 그런 답변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싶은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고요. 국방부 장관은 저의 다른 뜻이 있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답변은 정부 내에서 논의된 적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바로 공식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 장관이 정신없는 분 아니잖아요. 뭔가 숨은 뜻, 복선 뭐가 있을 겁니다. 그 뜻이 뭔지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그냥 정신 나가서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국회의원을 꽤 했던 저도 국회 나오면 정신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꽤 했던 저도 국회 나오면 정신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일국의 국방장관이 미국의 정책 당국자와 한 이야기, 또 국회 국방위에서 한 얘기를 정신없이 한 얘기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네, 그 저는 말씀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총리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방부 장관은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전술핵 배치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나와서 발언한 것은 야당 의원들이 계속 질문하시니까 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능한 모든 옵션을 검토할 때가 됐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이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폐가 좀 있으신 게요. 그 맥케인 군사위원장이 송영무 국방장관의 그런 이야기를 요청했기 때문에 미국이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더라고 해명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국방장관은 미국에 다녀온 뒤에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해명한 겁니다.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와야 직전이다. 이것을 총리께서 대통령께서 반드시 복원해서 우리 국민들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시게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한국의 안보나 한국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더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리님 제가 아무리 좋아합니다만은 지금 이게 그렇게 선문답으로 넘어가서는 안 될 일 같고요. 선문답이 아닙니다. 통화의 횟수가 모든 걸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한 가지 팁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총리 같은 훌륭한 분이 책임 총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됩니다. 말만 책임 총리하고 청와대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먹으면은 저는 문재인 정부는 절대 성공할 수 없고 이것이 그동안 제가 느낀 점이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원전 기술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이거 다 사장시킬 겁니까?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공사 계속 여부는 별도의 사안은 아니지만 통일 사안도 아닙니다. 잘 아실 겁니다. 탈원전 여부는 6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적인 정책 과제이지요. 그것은 지난 대선 때 5명의 주요 후보 가운데 4분이 탈원전을 공약했었고요. 그만큼 그런 시기가 됐다는 뜻일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당이나 자유한국당만 예외였습니다만은 원전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데는 거의 다른 이견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공사 계속 여부와 장기적 과제로서의 탈원전은 좀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총리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역설 중에 이런 역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원전 수주를 지금 얼마나 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원전 수주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2기의 수주가 있었습니다. 예? 2기의 수주가 있었다고요. 지금 우리가 네. 수주한
그 해외 수주한 금액이 굉장히- 얼마 된지 알고 계세요? 네, 그거 좀 말씀해 주시고요. 문재인 모르세요? 정부 들어서도 해외 원전 수주 2기를 받았다. 아니, 그러니까 모르고 계시냐고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자료를 보면 나오겠죠. 네. 원전 수주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2기의 수주가 있었습니다. 예? 이틀 뒤에 잘렸어요. 이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북쪽에서 주장하고 남한의 동조 세력들이 강조해오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 아시죠? 평화협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꽤 오래전부터 남북 간 여러 합의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서부터 비롯돼 가지고 이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듭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평화협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평화협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미군 철수가 동반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자권 조기 환수도 이것 또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발명품이 아니라요. 가장 최근 것이 물론 해왔지만 분위기에 맞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13년에 그 시점에서 얘기할 게 아닙니다. 2013년에 이미 일정한 조건 하에서의 전자권 조기 환수가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사이에 합의된 사항이고요. 그것이 그대로 한자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다시 프린트된 것이 이번 한미 공동선언입니다. 이제 분위기에 맞게 좀 문재인 하라는 대통령 자문그룹인 10년의 힘 위원회 아시죠? 죄송합니다. 조금 마이크 가까이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각도가 안 맞으면 잘. 네. 그 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아베처럼 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정세현 전 장관님을 제가 모셔서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 신문 제목을 보고 아베의 말인 줄로 착각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신 분들이 모여서 문재인 대북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아시고 계세요? 네, 그분들을 제가 이틀에 걸쳐서 식사에 모시고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교체 건의하실 거예요?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셨고요. 조금 더 언론이 잘못 보도했네요. 아니 전략적인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네. 일부 국민들은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다시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이거 잘한 일입니까? 네, 국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께 제가 미안하다는 말씀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마이크 가까이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각도가 안 맞으면 잘. 네, 전략적인 지금 대통령을 보좌하고 계시는 많은 청와대 비서진, 과거 반미, 반핵, 주한미군 철수, 우리 민족끼리를 주문처럼 외쳤던 소위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입니다. 그들의 영향으로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제가 이 중에 상당수를 만나고 있지만 그런 낌새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중에 상당수를 만나고 있지만 그런 낌새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총리님, 주사파 운동권 계열의 대통령이 보좌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이념적으로 386 세대는 반미주의자나 친북주의자로 규정될 수 있다. 그중 일부의 사례는 임종석이 있는데 전도 유망한 386의 지도자로 그는 지금 국회의원이다. 어디에 나온 말씀인지 아십니까? 처음 보고 있습니다. 처음 보고 물듭니다. 위키리스크가 공개한 2007년 주한 미국 대사가 본국에 보낸 문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적어도 2007년까지는 미국 정부는 현재의 386 주사파들에 대해서 반미주의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시각이 매번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도 됩니까? 외교부 장관님 나와. 미국 정부의 시각이 매번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도 됩니까? 외교부 장관님 나와.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도 됩니까? 아까 특수활동비 예산의 불투명성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특수성, 정보기관의 특수성도 감안하고 외국의 사례에도 비춰보면서 그러나 최대한 공개될 수 있고 감시될 수 있고 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포함해서 국정원 개혁 과제에 넣어서 보고 싶습니다. 국정원에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탁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고요. 제가 말은 부탁이지만 제가 그냥 무슨 지시라든가 훈시라든가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국정원이 뭐 지시한다고 해서 고쳐질 그런 조직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그렇게 쉽게 국정원 보진 예산 않는데요.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총리도 너무 쉽게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원이. 네. 국정원이 제가 말은 부탁이지만 제가 그냥 무슨 지시라든가 훈시라든가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총리도 너무 쉽게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원이. 네. 유영진 식약처장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쉬움이 꽤 많습니다. 네, 이분이 끝이 없어요. 계속 오늘도 뉴스에 나왔잖아요. 7월 임명 이후 몇 달간 국가적 보건위생 위기를 몇 차례 겪으면서 공직자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못난 모습은 다 보여주었다고 생각됩니다. PPT 보시고요. 살충제 달걀 사태 때는 대통령조차도 직접 사과하는 상황에서 자기 잘못은 직원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을 극치로 보여줬고 자신과 부인의 약국 운영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휴가지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공사로 구분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임기 첫날부터 휴가계를 제출하는가 하면 업무 파악이 한창이어야 할 임기 초반에 휴가를 떠나고 결국 살충제 달걀 사태 당시 초기 판단 미스로 국민들께 큰 혼란과 잘못된 정보를 알리는 큰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총리의 질책을 짜증냈다고 하고 모든 것을 언론 탓으로 돌리는 등 공직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이 입증이 여러 번 되었습니다. 식약처장은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 모두의 먹거리와 의약품의 총책임자입니다. 먹거리들 생활 환경에 대한 국민 우려가 날로 커지고 식품 위생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종합 대책이 수립돼야 할 이 시기에 유영진 처장이 이런 중책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제가 국회 예결위원회에서도 한번 의원님들 추궁에 이렇게 답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적정 시점까지 업무를 최대한 빨리 장악해 주기를 기다리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주시하고 있고요. 단지 이분이 자유인으로 살아온 기간이 매우 길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 훌륭한 후보를 찾지 않으셨나요? 지금도 찾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본인이 네. 업무를 파악하는 것을 예비 후보로 기다리고 네.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GMO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노벨상 수상자인 리차드 로버츠 교수는 지난 7일 과학기술한림원 행사에서 GMO를 악마화하지 마라. 반 GMO 캠페인이야말로 반인륜 범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노벨상 수상자 111명의 서명을 받아서 GMO 반대 중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그린피스에 제출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까지 GMO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명확한 연구 결과나 사례는 단 한 건도 확인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은 최고 수준의 과학을 믿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일반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답 고맙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네, 아직 안 끝났는데요. 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네, 제가 농촌진흥청은 GM 작물 개발과 관련하여 지난 9월 1일 시민사회단체와 협약을 맺었는데 지금 총리께서는 스스로 책임 총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시네요. 책임 총리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건 일반적인 개념보다는 이 시점에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그리고 대통령께서 저한테 주문하신 것은 일상적 국정은 총리가 최종적인 책임자라고 생각하고 임해달라. 이것이 책임 총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우리 국민이 우리 총리께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언론도 많이 아시고 정치도 하시고 또 지방자치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바른 말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청와대에다가 왜 바른 말 못 하세요? 국민의 소리를 듣고 종합적으로 총괄하시는 게 국무총리 아닌가요? 근데 바른 말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청와대 눈치 이렇게 보세요? 예.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하고 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맞다 이렇게만 계속하면 그것도 우스울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하고 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맞다 이렇게만 계속하면 그것도 우스울 것 아닙니까? 우리 지금의 정부 여당이 가짜 광우병을 가지고 촛불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 때 또 매국노라고 했고 또 지금의 여당이 이완용 당시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 여당의 총리로서 우리 국민과 지금 야당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 생각 어떻습니까? 네, 어느 경우에나요, 국정이라든가 또는 뭐에 대해서건 간에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상대에게도 충정이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리께서 네. 지금의 여당이 촛불 가지고 정권 잡았잖아요. 말씀을 그러니까 국민에게 사과해야 되잖아요. 가짜로다가 촛불을 했으니까 저는 그 얘기를 국민에게 사과해라 이거예요.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동의하십니까, 총리?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당도 과거에 도에 지나친 그런 공세를 했다는 것은 잘못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만은 저 개인의 문제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네, 그러시고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요. 네. 또 제가 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그게 정답인가 보다 할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은 대체로 산업의 진흥과 안전 규제는 이렇게 분립시키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은 농림부에서 하고 네. 안전 관련 식약처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부모가 자식을 감시 감독 못하는 겁니다. 네. 선생님이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선생님 식약처 아닙니까? 네. 그런데 식약처가 유해 관리와 유해 정보 시스템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처럼 외국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안전하게 된 거죠. 총리께서 정확한 가르마를 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그렇게 물증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처럼 축산물의 생산까지는 농식품부가 하고 가공 유통은 식약처가 맡고 하는 이것도 국회에서 만들어 주신 그 업무 분할 체계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제가 문재인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돼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내놓은 대책들이 그대로 많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맞게 변화를 시키고 변경을 해야 됩니다. 네,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기보다는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책은 대체로 다 아는 것들입니다. 그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서 어떻게 배합할 것이냐의 문제겠지요. 적폐청산이라 그래서 과거를 아무거나 들쑤셔 가지고 문제를 만들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위법이 드러났는데도 그것을 모른 척 덮어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일일 것이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참 무거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적폐청산이 또 다른 적폐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저희들 늘 명심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경자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리께서도 국정원의 전형적인 보고 형태 그대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국정원의 인건비와 특수활동비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단일 항목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기재부에서도 이것을 컨트롤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정원 예산은 그 어느 누구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들여다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국회에서조차 이 국정원 예산에 관해서는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국정원의 자체 감사에 이것을 맡기고 있는데
이것은 고양이한테 생선 갖다 주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여기에 관한 개선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개선책이 있을 수 우선은 있을까요?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 국정원장의 댓글 관여 이것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수사 의뢰를 건의한 것도 국정원 개혁위원회입니다마는